토트넘은 24일 영국 벌리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벌리와 13라운드 순영 경기에서 0대1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거뒀다. 19위 강등권에 위치한 벌리였기에 반드시 승점을 따서 4위 경쟁팀과 경쟁해야 될 판에 맨시티전의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5경기에서 4패를 당했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토트넘에 왔지만 현재로서는 이 상황을 개선할 만큼 좋지 않다며 이것이 현실이다라며 또한 자신이 감독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며 답답함을 표출해냈고 구단을 만나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를 사퇴의 길을 열어두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경기의 해외 반응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이틀 뒤에 열리는 경기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나다. 콘테가 부임 후에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시즌 후반에도 스퍼스는 선수 기용하는 것도 숙제라는 것이 증명하는 경기였다. 3-4-3 포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윙백은 무너졌고 공이 전방으로 올라갔지만 중앙에서 압박을 가하면 다시 뒤로 돌리고 크로스의 정확성도 무너졌고 집중 마크가 들어오면 컨트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콘테는 90분 동안 전술 변화도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 아스널이 벌리와 무승부를 거두었을 때 4위를 노리는 팀이 이런 플레이하면 무리라고 썼었는데 다시 보니 벌리는 꽤 강했네. 소화 경기 수도 적고 강등권에서 탈출할 것 같아. 골대 앞에 공중전은 벌리가 승리했네. 벌리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강제로 넣고 비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고전적인 잉글랜드 축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것으로 아스널이 다음 경기 울브스에서 이기면 결국 승점 6점 차가 나는군. 게다가 스퍼스는 득실차도 마이너스고 이제 힘들어졌다. 경기 전에 토트넘이 리그 통산 실점수가 많아서 걱정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차라리 맨시티에게 정상적으로 패배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덜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벌리 얕볼 수 없다. 아스널, 맨유와도 비기고 브라이튼, 스퍼스에게 이길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잔류 싸움도 모르게 됐구나. 벌리가 강등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11명의 선수가 함께 수비하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팀이니 매우 위험한 팀이다.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크로스바를 치거나 골키퍼에게 쉽게 언납하는 볼을 주는 사이의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실점했다. 이건 콘테가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아니라 포체티노 무리뉴 시절 때부터 좋지 않은 스퍼스의 나쁜 습관이다. 뭔가 옛날의 느낌이 나지만 시즌 전반에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다가 리버풀에게 패배한 이후부터 계속 이 패턴의 승점을 잃고 큰 영향을 끼쳤다. 뭔가 스퍼스의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강해 콘테가 불쌍해졌어. 맨시티에 이기고 벌리에 져버려서 의미가 없어졌으니 결국 공격은 케인 손이발에 달렸어. 그것마저 작동이 안 되면 콘테의 수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콘테는 보강에 관해서는 서슴없이 말하는 감독이지만 책임은 결코 선수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수들의 존경심을 받게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를 해임하고 포체티노를 다시 초청한다면 남팬들을 비난할 것이다. 콘테 감독이 계속 부임한다면 결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플레이어와 콘테의 고집이 부딪히면 혼란의 위험이 있지만 그가 결국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3-4-3 포메이션에서 두 윙백의 선수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선수 개인의 역량인지 균형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세세뇽은 옛날부터 유망주였지만 기대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든다. 선수 기반이 아마 첼시나 인터밀란보다 낮을 것입니다. 경기 운영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역시 프리미어리그다. 세리에A 리그가 아니다.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힘들 것 같아. 맨유, 아스날, 웨스트햄, 울브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중에서도 상위에 들어올 정도로 볼만한 게임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벌리 선수 전원이 결사적이었다. 비가 내리는 경기를 관전하는 서포터들 입장에서는 이런 멋진 경기는 언제나 기쁘지. 벌리는 앞으로도 상위 팀들 크게 괴롭히길 바란다. 맨시티전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같은 경기는 실망스럽지만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아니다. 목표를 잃지 않고 시즌 챔피언스 리그 권리를 얻을 수 있다면 인내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티를 이기고 오늘 벌리를 이길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세트피스를 포함한 득점 패턴을 늘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체 카드에 대해서 특별한 선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브라이언 힐 같은 선수 말이에요.
전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기에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팀의 선수 스텝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성적을 남기는 게 어려운 것 같아. 포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윙백의 공격 성능이 너무 형편없고 3백의 강점인 윙백의 공격 참여가 거꾸로 스퍼스의 공격을 정체시키고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승점적으로 맨시티를 이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뭔가 아래팀과 경기할 때는 항상 언제든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고 첫 골을 실점당한 이후에는 서두르기 시작하지만 매번 그대로 지는 패턴이 많다. 콘테는 급하게 바통 터치 받은 감독이니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다음 시즌에는 확실히 강해질 것이지만 떨떠름한 것은 에이스 케인의 거치. 윙백이 최악이다. 에메르손이 공을 가지고 크로스를 하면 내 마음대로 우주 개발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날려먹는 느낌이 난 충격이야. 수비수와 윙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메르손, 세세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케인이 크로스도 잘하고 사이드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경기만으로 말하면 선수의 스쿼드가 이틀 전과 똑같이 하다니 감독의 실수가 아닌가 싶어. 무거워 보이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반전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는데 몇 년 동안 스퍼스가 빅클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뿐이야. 소화 경기가 적어서 탑4 순위 싸움에 유리하게 보였지만 순식간에 그 이점이 다 사라졌어. 에릭슨이 이적하고 나서 확실히 약해졌다. 현재의 힘으로는 상위 4위를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위 빅6팀 상대로 매우 좋은 경기를 한 후에 하위 클럽에게 지는 건 스퍼스의 특기가 되어가네. 벌리는 9패밖에 하지 않았어. 프리미어리그는 어디에서도 강한 팀들이야.